재테크 숟가락 김나영입니다. 2024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슬슬 연말정산 얘기가 들려오는데요. 연말정산은 연초에 하는 거지만 그 절세 요건을 연말까지 갖춰 놓아야 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막차 타야 하는 절세 상품 3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연금저축, IRP, ISA인데요. ISA에 대해서는 또 제가 자세히 다루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요. 보셔도 좋습니다. 연말정산으로 세금 환급을 받는다라고 하는데요. 연말정산을 받는 방법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되는 소득액을 줄이자라는 거고요. 세액공제는 세금 낸 거를 깎아줄게 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소득액이 얼마인가에 따라 가지고 6%에서 45%까지 과세되는 구간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소득액이 좀 깎이면 세금 낼 게 적어져서 좋죠. 그게 소득공제고, 세액공제는 제가 냈던 세금 중에서 일부를 깎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돈을 꽂아주는 세액공제 할 수 있는 상품이 IRP와 연금저축입니다. 세액공제를 얼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낸 세금까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뺀 금액을 받잖아요. 그래서 원천 징수하고 주는데요. 그 기납부세액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낸 세금이 7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깎아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낸 세금을 환급받으면 그거 자체도 액수가 커서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니까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연금저축 IRP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연금저축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연금저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가 있는데 연금저축 신탁은 이제 가입이 안 되고요. 연금저축보험은 예적금보다도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다 하니까요. 연금저축보험보다는 펀드를 추천드립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다양한 펀드, ETF 등을 한 계좌에서 자유롭게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10년 넘게 걸쳐서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겁니다. 연령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IRP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 혹은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거고요. IRP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중에서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는데요. 한 금융사에 1인 1계좌가 원칙이기 때문에 여러 금융사에 나누어서 가입도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IRP 꼭 하라는 말들이 많이 들리는데요. 세액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연말에 꼭 이야기가 들리는 거고요. 또 하나 좋은 점은 과세 이연입니다. 저희가 어떤 일반 계좌에 예금을 하든 어떤 주식을 샀든 그 배당 소득하고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잖아요. 15.4%. 그런데 IRP랑 연금저축 안에서 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 쭉 있다가 나중에 55세 이후에 찾을 때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도 세금을 낮춰서 내게 돼요. 그래서 과세 이연 효과가 있는 거고 그 중간에는 그 돈을 계속 굴릴 수가 있는 거죠.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봉 5,500만 원인 직장인이 큰 힘 안 들이고 148만 5천 원 벌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통해서인데요.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연금저축에는 600만 원까지 가능하고 IRP는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합해가지고 1,500만 원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연금저축 600만 원을 채웠으면 IRP는 300까지 되는 겁니다. 합해서 900 한도입니다.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16.5%고요. 그게 초과되면 13.2%로 좀 줍니다. 그래서 연봉 5,500만 원인 분은 148만 5천 원까지 바로 꽂아주는 겁니다. 여기서 표에 보시면 세액공제 한도는 900인데 넣을 수 있는 한도는 1,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갭이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자금에 여유가 있고 당장 쓰지 않아도 되는데 노후에 연금으로 좀 많이 넉넉하게 받고 싶다라고 하면 그만큼 채워서 넣어 놓으면 좋습니다. 연금저축이랑 IRP가 굉장히 비슷한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투자 가능 상품이랑 중도 인출에서 좀 다른데요. IRP는 정말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중도 인출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 사유에 해당이 돼서 인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출금에 대해서 세금이 붙습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에 대해서는 원금을 언제든지 뺄 수 있어요. 55세 되기 전에도 뺄 수 있는데요. 연금저축이 연 600만 원까지 최대 세액공제 금액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연금저축에 올해 1000만 원을 넣었어요. 그러면 400만 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게 없는 거죠. 그러면 그 400만 원에 대해서는 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안 내고 뺄 수 있고요. 그런데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 빼려고 하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총 급여 5,500만 원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혜택을 13.2%를 받은 건데 16.5%로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생각하면은 연금저축이나 IRP는 55세 이후에 찾을 돈으로 생각하시고 넣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급히 들어갈 돈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연금저축밖에 없다라고 하면 연금저축을 담보로 해서 대출이 가능하긴 합니다. IRP는 담보로 대출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은 연금저축이 되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투자 가능 상품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연금저축은 연금펀드, ETF, 리츠가 되고요. IRP는 조금 더 다양하게 채권, 연금펀드, ETF, 리츠, 그리고 예금, ELB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연금저축은요, 위험자산을 100% 해도 되는데요. IRP는 안전자산, 그러니까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이나 ELB 같은 거를 30% 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을 조금 확보하고 싶으신 분들이 IRP가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문에 세액공제 받으려고 연금저축 IRP 무조건 600, 300 넣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얼마 후에 집을 사야 된다거나 결혼을 해야 된다거나 큰 목돈이 들어가야 될 일이 있는 분들은 정말 신중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인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중간에 인출을 하면 IRP는 거의 안 된다 보시면 되고, 연금저축도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중에 내가 55세 이후로 받을 거야 라고 하는 돈만 넣으시길 바랍니다. 간혹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연금저축 IRP에 돈을 현금을 넣어만 놓고 운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운용 지시를 하거나 본인이 투자 상품을 사거나 하는 게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그냥 현금으로 방치가 되는 거니까요. 연소득 5,500만 원 미만이라면 우리가 IRP와 연금저축에 그 세액공제 할 수 있는 한도를 꽉 채워서 받으면 무조건 148만 5천 원 버는 게 가능한가? 그건 아닙니다. 납부한 세금 자체가 적을 수가 있어요. 연봉 3천이 안 된다라고 하면 특히 그럴 수 있는데요. 내가 낸 세금이 70인데 IRP에 900을 넣었다고 해서 148만 5천 원을 깎아줄 수는 없는 거죠. 내가 낸 세금 70만 원까지만 깎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세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직 연말에는 안 나왔을 텐데요. 홈택스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누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으려고 900 꽉꽉 채워가지고 다 넣었다, 아깝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연금저축이나 IRP를 든 금융기관에 세액공제 받고자 하는 연도를 전환 요청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미룰 수 있는 겁니다. 연금 납입 확인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ISA는 세액공제 때문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없으시다면 12월 31일 전까지 만들어 놓으시는 걸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ISA는 한 계좌에서 주식, ETF,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면서 절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머니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반 계좌에서 이자나 배당 수익이 생기면 15.4%의 세금을 내야 되는 반면에 ISA 계좌에서 하면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요. 그게 초과되더라도 무한정 9.9%로 낮은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런 세제 혜택이 정말 많기 때문에 ISA 정말 좋은 만능 통장이다 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거는 한도가 있습니다. 납입 한도가 연 2천만 원까지고 그 한 계좌에 1억 원이 최대 한도예요. 그러니까 2천만 원, 2천만 원씩 하면 5년 동안 넣으면 1억 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장 넣을 돈이 없어도 12월 31일까지 만들어 두어라 라고 한 거는요. 지금 만들면 2천만 원의 한도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넣지 않아도 내년에 만약에 이제 돈이 더 여유가 있어가지고 투자할 금액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한도가 4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으면 그 한도가 늘어날 수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ISA는 의무 가입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3년은 채워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제가 가입을 하고 지금 돈을 안 넣었다고 하더라도 가입 시부터 3년이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ISA는 의무 보유 기간이 3년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기가 또 있어요.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기는 길게 해두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기를 99년으로 해놨다가 내가 3년이 지났는데 요거를 해지하고 싶어. 그럼 해지하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혜택을 다 받아요. 불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기는 그냥 길게 하시고 중간에 3년 지나서 필요할 때 해지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3년으로 했다가 연장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중간에 내가 금융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연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길게 해두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일단 만들었고 만기가 길게 되어 있는데 금융종합과세 대상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해지시키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만기는 길게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ISA의 장점으로 또 하나 꼽는 게 손익통산인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번 ISA에 대해서 다룬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보통은 저희가 세금을 낼 때 어떤 상품에 대해서 여기 A에서는 수익을 받고 B에서는 손실을 봤다. 그러면 손실 본 거는 사실 생각하지 않고 수익 본 A에 대해서는 15.4%를 다 세금을 내게 되는데 ISA 안에서 하면 손실 난 거, 수익 난 거 합해가지고 정말 너희가 본 수익이 얼마야? 그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손익통산의 이점도 있으니까 하시면 좋습니다. ISA랑 IRP 이름이 좀 비슷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ISA는 일종의 통장이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굴릴 수 있는 통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IRP는 연금 계좌입니다. 그래서 IRP는 55세 이전에 깰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ISA는 의무 보유 기간이 3년, 그리고 만기는 길게 해두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중간에 3년만 지나면 언제든지 만기가 안 됐어도 혜택은 다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3년이 지나서 ISA 해지를 한 다음에 거기서 찾은 돈을 60일 이내에 IRP나 연금저축으로 옮기면 그 돈에 대해서도 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옮긴 돈의 10%까지 가능하고요. 최대 300만 원까지 되거든요. 그러면 3천만 원을 옮기면 300만 원에 대해서 16.5% 혹은 13.2%가 세액공제 되는 겁니다. 연금저축과 IRP 합해서 세액공제가 900만 원까지 됐는데요. 그 한도랑 별도로 또 추가로 세액공제가 가능한 겁니다. 또 하나 쏠쏠하게 소득공제 가능한 게 주택청약입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받을 수 있는데요. 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이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어요. 그런데 300만 원을 넣었다고 300만 원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300만 원까지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300만 원을 넣었으면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거죠.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세대주인 경우에 소액으로라도 가입해 두는 게 좋고요. 최근에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승이 됐으니까 여기 채워서 하시면 좋겠습니다.